안녕하세요. 한참 서 있다 인사하니까 좀 어색하죠? 자, 77페이지 무효 그래요. 제가 한 주 결석하는 바람에 여러분들도 한 주 땡땡이 치고 그랬죠? 법률행위 무효. 그래요. 수업하기 전에 여러분 1차 시험, 2차 시험 같이 보자고 제가 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는데 거기서 이제 전화가 오고 국토해양부 쪽으로 이관시키겠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또 뭐 이렇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헌법상의 국민청원권이라는 게 있죠. 요거 해서 제가 여러분 서명 받아가지고 같이 보자고 1차 시험, 2차 시험. 1차 합격하고 나면 2차 다시 접수해갖고 또 하려면 그거 김 빠지거든요. 이제 자꾸만 주택관리사 협회라고 하는 이익단체에서 그네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꾸만 국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봉사를 해야지 이익단체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서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죠. 모든 자격시험이 25,000원에서 27,000원인데 여러분 자격시험은 5만 원이 넘어요. 1차 시험, 2차 시험. 1차 시험, 2차 시험 동시에 본다고 하루에 못 볼 시험이 아니죠, 이게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근데 뭐 시험 부담을 줄인답시고 주택법 시행령을 2010년도에 개정을 하면서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없애버렸어요. 슬그머니. 그리고 1차 나눠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불편하고 힘들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아니죠. 아마 그네들도 퇴직하면은 협회로 가는지 뭐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뭔가가 없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겠죠. 네. 자, 이번엔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나중에 제가 서명해달라고 하면 서명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한테 피해 안 가게 할 테니까요. 법률행위 무효 그리고 법률행위 취소 이거예요. 자, 일단 무효는 뭐고 취소는 뭐냐라고 하는 개념을 갖춰야 됩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다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하는 건 무효가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무효가 아니니까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뭐란 얘기일까요? 유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분명히 40문제 중에서 그 개념이 헷갈리면은 틀린 지문으로 골라야 되는 문제가 꼭 나와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아니에요? 무효가 아닙니다. 그럼 뭐란 얘기죠? 유효란 얘기입니다. 유효인데 취소할 수 있다. 자, 요 개념. 자, 그 다음에 무효인 법률행위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든 성립한 걸까요, 안 할까요? 무효인 법률행위는 성립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성립한 거고 무효인 법률행위도 성립한 거예요. 성립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는 걸 유효다, 무효다 가치를 판단할 수 없겠죠. 그러면 둘 다 어떻게 돼 있는 상태? 성립은 돼 있는 상태다. 자, 성립만 했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된 걸 무효라고 하고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고 있다가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무효로 바뀌어버리는 게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일단 뭐란 얘기죠? 유효다. 그럼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고 나면은 무효로 바뀐다 그 얘기잖아요. 취소에 의해서 무효로 바뀐다. 이런 유효를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불러요. 무슨 유효요? 유동적 유효, 불확정적 유효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암기하지 않으셔도요. 나중에 가면은 정말로 반사적으로 나오니까 지금 암기해야 될 것 같으면 제가 암기를 시키겠죠. 근데 지금 과정에서는 암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면서 뇌리에다가 한번 상처 한번 내는 거야. 이렇게 쓱 흔적 한번 남겨놓는 겁니다. 자, 그럼 무효, 취소 다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이런 말을 써요.
절대적 무효다, 상대적 무효다.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취소다, 상대적 취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의 말, 뜻을 잠깐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절대적이다,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건 자,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영원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원칙이거든요. 취소는 효력이 발생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은 무효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무효를 가지고 당사자 사이에는 당연히 무효인 거예요. 당사자와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어떤 법률 행위를 했는데 그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어요. 어떤 법률 행위 했다. 그럼 매매라고 할까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에 따라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 그럼 돈은 받았다 그 얘기겠죠? 그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등기도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을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 병이 있어요. 이 병은 을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게 된 이유가 겉으로 봐서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죠? 지금 누가 소유자 같이 보이죠? 여기서? 을이 소유자처럼 보여요? 근데 한 번에 대답하기가 영 싫으신가 보죠? 그래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니까 이 부동산을 을한테 살까요? 갑한테 살까요? 을한테 사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까지 합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이게 무효래요, 이게. 무효. 아니면 취소에 의해서 무효가 됐다든지 처음부터 무효가 됐대요. 그럼 효력이 소멸한다 그런 얘기겠죠? 이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 등기도 결국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고. 그럼 이거 누가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서는. 갑이 다시 권리를 회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이 부동산? 병이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이해관계, 이 무효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병에게 내 거니까 돌려줘 라고 할 수 있으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3자 병이 선의인 경우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이걸 상대적 무효다.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무효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효가 됐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 맺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건 절대적 취소라고 하고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으면 그건 상대적 취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있죠?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착오나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통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상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요. 자, 우리 공부하면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공통된 조항을 가지고 있는 게 착사강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아, 비통이 있었죠.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건 무효였잖아요. 비진의 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 또는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무효였어요. 그러니까 비통, 착사강 이러네. 비통은 나중에 무효가 되니까 상대적 무효가 될 테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하게 되면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상대적 취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머지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법률행위는 다 뭐예요? 그러면 절대적 무효인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많은 걸 배웠는데 절대적 무효하면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그렇죠?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그렇죠? 몇 개는 기억나고 기억 안 나는 것도 있죠. 아주 훌륭한 겁니다. 자연스럽고. 지금 다 기억난다 그러면 그 머리는 참 이상한 머리예요.
아시겠죠? 기억이 안 나는 게 정상이죠, 지금. 지금 막 그렇게 기억이 막 나다가 시험 볼 때 가서 까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 안 나다가 시험 갈 때 가서 쫙 기억이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 사유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행 규정 위반한 법률행위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자, 103조 위반, 104조 위반. 그래서 강의원에 가면 확 103도 팔고 104도 판다 그래요. 강의원이 아마 한의원인가 봐요. 103 파는 건 괜찮죠? 흰삼이니까. 104 팔다 걸리면 뒤져요. 근데 확 판대요. 겁도 없이. 해서는 안 되는 짓 하고 있죠. 뭐라 그랬어요? 강행규정 위반한 법률행위,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 목적을 확정할 수 없는 법률행위, 103조 위반, 104조 위반. 어디서 뭘 판다고요? 강의원에 가서 103, 104를 파는데 어떻게 팔아요? 확 팔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요것만 있어도 나중에 충분히 우리가 이건 암기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도 해. 이거는요. 그 다음에 비통착사강은 이미 입에 붙었죠. 비통착사강 요거요. 그래서 비통착사강, 재착사강은 나머지는 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책에 보시면 무효는 의사무능력자, 그죠?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한 강행법규, 조건부 법률행위, 뭐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 그리고 쭉 여러 가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이런 정도 암기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박스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다음 중 효과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 5개 정도 나오겠죠? 그죠? 5개 정도 나와서 무효하고 취소를 갈라놓든지 아니면 무효 중에서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를 갈라놓든지 그러면 효과가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그러면 이거 넣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집어넣고 다음 중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그럼 다 묶어놓고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무효가 되면 무효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고 이것도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돼버리죠. 그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물어보는 방법은 2가지인 거예요. 효력이 다른 것은 이라고 한번 물어보든지 아니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들로만 묶인 것은 이렇게 해서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요거 2개 골라내야 되죠. 여기 있는 것들이요. 그죠? 이거 가지고 효력이 다른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 요거 2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답은 비통착사강 여기서 답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통착사강 이거 암기하시라고 그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거기 고민하면서 다 암기해야 되겠다. 안 돼요. 여러분 능력에 이거 안 됩니다. 한 방에 절대 안 되는 거니까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넘겨보세요. 한번 봤다 그러고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무효의 종류는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가 있다. 여기 지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봤죠? 그 다음에 당연 무효와 재판상 무효다라고 하는데 당연 무효는 재판하지 않아도 그냥 무효예요. 자, 재판상 무효는 어떻게 하죠? 판사가 무효라고 때려줘야만 무효가 돼요. 그럼 이런 무효는 당연 무효일까요? 재판상 무효일까요? 당연 무효예요? 아니, 배짱 있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 느낌대로 가야 되는 거야. 당연 무효예요? 재판상 무효예요? 왜 당연 무효예요? 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무효라고. 이걸 판사가 꼭 때려야 무효가 확인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안 때려도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효죠. 자, 103조 위반한 행위 첩계약 유효예요? 무효예요? 뮤효는 또 뭐요? 유효예요? 무효? 유효하고 싶어요? 첩계약? 물론 하고는 싶죠. 근데 사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거 유효로 하자 그랬더니 잘못하면 맞아 죽는 일이 생기죠. 그리고 하나면 충분하지. 둘 그거 감당 못해요. 하나도 감당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거 판사가 두들겨야 무효일까요?
아니죠. 안 두들겨도 무효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판사가 안 두들겨도 알죠? 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당연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전부 무효와 일부 무효 그래요.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일 수도 있고 일부만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여러분이 집을 하나 사는 거야. 근데 한 필지 토지 위에 두 동의 건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렇게 해서 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 앞에는 도로인 거야.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골목길로 도로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차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S클래스 520쯤 되는가 봐요. 괜찮은 거죠? 이걸 사요. 이걸 사면서 길에다가 차 세우기 좀 뭐하니까 이거를 철거하고 여기다가 주차장을 만들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매도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매매 대금 얼마? 10억.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 좀 철거해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도인 갑이 철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이 매도인 같으면 매수인이 돈 다 드릴 테니까 이거 좀 철거해 달라고 그러면 철거해 줘요? 안 해줘요? 여러분이 매도인 같으면요.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네가 하면 되잖아 그래야지. 여러분이 철거했다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어떡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손으로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가 사서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이 그랬다니까 네가 사서 네가 해. 네가 사면 네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는 철거 처분권이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냥 네가 철거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럼 이대로 하자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낙뢰가 3번 치네 여기. 낙뢰가 3번 쳐서 아주 그냥 바싹 타버렸어요. 없대는 거야. 매매계약은 어떻게 했어요? 두 동의 건물과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죠. 그죠?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전부가 무효예요? 일부만 무효예요? 일부가 무효죠? 그래서 원래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취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유효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을 같으면 이건 원래 철거하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어도 법률행위를 할 생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유효로 할 수 있다. 원칙은 뭐라 그랬어요? 전부 무효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돼야 된다고요? 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가상적, 가정적 의사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았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처음에 이거 철거하려고 했으니까 이거 세우려고. 그렇죠? 그럼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유효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대금 감액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이 의뢰예요, 지금. 그럼 여러분은 이거 계약해야 하네요. 일단 원했던 대로 됐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떼굴떼굴 굴러야 되죠. 뭐라고? 이거 없어서 못한다고 떼굴떼굴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러고 난리 쳐야 되죠. 왜 그래요?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사고는 쉽지. 사고는 쉽는데 왜 떼굴떼굴 굴러요? 깎아야 되잖아. 한 바퀴 굴릴 때마다 1000씩 깎여요. 떼굴떼굴 굴리면서 난리를 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래요. 이게 무효가 되기 위해 일부만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분할이 가능한 법률행위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분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가분적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하고 이거는 분할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부만 가지고 무효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됐대요. 이만큼 깨졌대. 이것만 가지고도 사요? 이것만 가지고 잘 실감이 안 나요? 뚫렸어. 여기다가 천 놓고서 이러고 살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건 분할이 불가능한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부 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무효인 거예요. 전부 무효. 아시겠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원칙이 잘 나올까요? 아니면 예외가 잘 나올까요? 원칙이 90%인 거야. 민법이 그래서 재밌어요. 어렵긴 예외가 뒤지게 어려워요. 근데 아주 다행스러운 건 예외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우리 심리가 어때요? 예외가 중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러니까 잘못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야. 아주 잘못 공부하는 거야. 민법은 항상 어디서 나와요? 원칙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게 쉬운 건 잘 틀리고 되게 어려운 건 잘 맞춰요. 왜 그러죠? 쉬운 건 R로 보는 거야. 이까 뭐 이래갖고 틀리고요. 어려운 건요, 긴장 바짝 해갖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내면 제가 채점하면서 아주 감탄을 해요. 어쩌면 이걸 거의 다 맞추냐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분들 어려운 건 거의 다 맞춰요. 근데 이걸 왜 틀렸지 하는 건 거의 다 또 틀려요. 근데 우리 시험에 어려운 게 많아요? 쉬운 게 많아요? 쉬운 게 훨씬 많죠.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쉬운 거 다 맞고 어려운 거 다 틀리고 그럼 합격이고, 어려운 거 다 맞고 쉬운 거 다 틀리면 27.5. 27.5. 자랑스러운 점수죠. 다 한 번씩 맞을 거예요. 27.5. 그것도 못 맞는 사람도 있어. 22.5. 그죠? 네, 그래요. 평생 한 번도 못 맞아본 점수 아마 맞을 거예요. 거기서 정신이 번쩍 나죠? 네, 그래. 그게 12월 달에 맞는 점수가 아니라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맞는 점수예요, 그게.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10점씩 올라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77.5까지 올라가죠? 7월 달까지 77.5까지 딱 올라가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부 무효, 그 다음에 전부 무효. 원칙이 뭐라고요? 전부 무효가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또 거꾸로 알고 있어. 전부 무효라니까.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면 전부 무효다. 왜 떼굴떼굴 굴르라고? 전부 무효니까. 굴르면 굴를수록 무효가 더 확고해지죠.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르는 거예요. 깎으려고. 그 다음에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는, 확정적 무효는 무효로 확정이 돼서 더 이상 변화가 없는 거고, 유동적 무효는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무권대리 행위, 무권대리 행위는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뭘로 바뀌죠? 유효로 바뀌잖아요. 처음엔 무효였다가 나중에 추인에 의해서 뭘로 바뀌었다? 유효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를 그냥 통일해서 쓰지, 꼭 인간들이 이걸 또 불확정적 무효 또 요따구로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게 더 나아요? 유동적 무효가 더 유식해 보여요? 불확정적 무효가 더 유식해 보여요?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근데 반반씩 나와요. 내는 놈마다. 근데 의미가 같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그렇죠? 남산 1호 터널이 맞아요? 남산 1호 터널이 좀 괜찮아요? 남산 1호 땅굴이 좀 괜찮아요? 한글로 얘기하면 좀 웃겨요? 남산 1호 산꿀 뭐 이러니까 괜히 정은이가 와서 파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참 한국말이 좀 그렇긴 한데,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는 우리 시험에 딱 두 개 나와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무권대리 행위 하나 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토지거래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계약, 이것도 나중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과정에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무효의 효과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지만 이행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서 상대방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그 반환의 범위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다르다.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갑하고 을이 갑소유 부동산에 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매매의 기초에서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했습니다. 돈을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률 행위를 했고 그에 따라서 등기를 갖추면 얘는 소유권 취득하죠. 돈 아직 안 줬어요. 그럼 소유권 취득해요 못해요? 금방 얘기했잖아.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돈이 갔든 안 갔든 얘는 어떻게 해? 일단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우리가 집 사면서 매매대금은 1년 있다 주기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매대금 3년 있다 주는 것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소유권 먼저 취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예. 할 수 있어요. 예?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하죠. 지금 저기 저 시골에 있는 아파트 분양 안 된 것들 나중에 3년 후부터 분할 상환하는 걸로 많이 해요. 그럼 지금 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3년 후부터 3년 거치 뭐 7년 분할 상환 이런 거 많아요. 뭐뭐 거치 무슨 상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일단은 돈 없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게 그거잖아요. 그죠? 네,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대금 줬대요. 대금을 2억을 줬다는 거예요. 2억 원을 줬고, 그래서 을이 이걸 사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병에게 또 매매를 하고 양도를 한 거야. 매매를 해서 얘 이름으로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얘는 얼마 받았을까? 얘는 2억 5천 받은 거예요. 머리 참 좋은 애죠.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인지 무효가 돼버렸대요. 무효가 됐는데 얘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이 안 되고, 그렇죠. 이거 뭘로 할까요? 원시적 불능도 아니고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요.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됐대요. 그럼 이것도 뭐가 돼야 되죠?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무효가 되는 거죠. 제3자 선악불문하고 어떻게 해요? 전부 무효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돌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얘는 이 집을 사서 여기다가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반쯤 부셨어. 반쯤 부셔버렸어요. 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효가 됐으면 성립만 했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죠. 그런데 줬잖아요. 그럼 얘는 이거 원래 물건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받아서 이렇게 팔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득은 뭐죠? 2억이라고 하는 금전인 거예요. 금전은 원래 누구께 돼야 돼요? 을께 돼야 되죠.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원래 받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부당이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당이득이고요. 을이 취한 이득은 뭐죠? 여기 권리잖아요. 그 권리를 얘한테 처분했죠. 얘한테 처분해서 어떻게 해요? 2억 5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얘가 취한 이득은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얘가 취한 이득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얘는 2억 5천. 얘는요, 이 부동산이잖아요. 돌려줘야 되겠죠? 무효가 됐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부당이득을 반환한다라고 할 때 갑은 을한테 뭘 줘야 돼요? 2억을 줘야 됩니다. 을은 갑한테 뭘 줘야 되죠? 건물을 줘야 되는데 목적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떻게 목적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얼마 주면 되는 거예요? 2억 5천을 주면 되는 거야. 취한 이득을요. 그럼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 반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할 게 없죠. 그럼 받을 것도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얼마 주고 2억 5천 주고 얘는 2억 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때는 부당이득만 반환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만 주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더 주면 이거 2억 주고 다시 2억 5천 받고 이거 초등학생 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5천만 원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2억짜리 팔았는데 조금 있다 2억 5천 받았죠. 그렇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면 뭘로 반환한다? 가치로서 반환하는 거예요. 금전으로서 반환한다. 부당이득만 반환하면 되는데 혹시 강행규정 위반한 사실을 여기는 알고 있었고 여기는 몰랐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당이득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야 되는 거야. 그로 인해서 얘가 2억짜리였는데 여기다가 다른 계획이 있어서 자기가 한 5억 정도로 뭔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있었대요. 이것까지 계산해서 청구하면 이것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무효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선이라고 얘기하고 매매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인은 착한 놈입니까? 네, 뭣도 모르는 거죠. 뭣도 모르는 게 선이고 악인은요. 네, 뭔가 아는 애들이지. 그죠?
그러니까 형사에는 선이다 악이다라고 하는 게 좋은 놈 나쁜 놈 뭐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선이 악이라고 안 그러고 고의 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악의 또는 과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형사에서는 고의냐 아니냐,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데요. 자, 그래. 우리는 악이 그러면 나쁜 놈이요, 똑똑한 놈이요? 똑똑한 놈인 거야. 민법에서 악의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가갖고 얘기 잘못하면 뭣도 모르는 것들이 들으면 저건 무슨 악의를 똑똑하다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말 길게 하지 말고 걔들하고 얘기해봐야 모르는 것들하고는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들어가면 저런 무식한 것들 이러고 그냥 오면 되죠. 같이 붙어서 싸워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선의는 항상 뭐만 주면 돼? 현존 이익만 돌려주면 되고, 악의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해 주어야 한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 계약법, 물권법까지 다 가도 똑같습니다. 선의자는 항상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악의자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한다. 아시겠죠? 그거하고 유동적 무효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지금 안 볼 거예요. 이건 지금 봐봐야 소용없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무효행위의 추인, 일부 무효의 법리,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시면 4번에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이미 했네. 그죠? 그죠? 이미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효행위의 추인 그 3번 잠깐 보시면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죠. 자, 갑하고 을이 법률 행위가 무효랍니다. 갑하고 을이 법률 행위가 무효야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무효 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추인을 한답니다. 무효 행위를 추인한다고 해서 이게 유효가 되는 건 아닌 거야. 무효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거예요. 무효가 유효로 바뀌는 일은 없어요. 유동적 무효가 아니면.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어떻게 한다고? 이거 무슨 자죠? 니오야. 니오.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갑하고 을이 통정허위 표시했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갑소유 부동산을 진짜 매매가 아니라 무슨 매매하는 거야? 가장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매매를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이죠. 가장 매매는 무효니까 등기가 이루어져도 무효죠. 이 행위가 무효잖아요. 진짜 매매가 아니고 뭐요? 가짜 매매. 갑이 을한테 네 이름으로 좀 해놓는 거야.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등기만 이전하는 거야. 그러자. 이게 가장 매매잖아요. 그럼 여전히 누구 거야? 갑 거지. 아니 우리가 집 하나 사가지고 친구 명의로 해뒀대. 그럼 그거 누구 거예요? 우리가 집을 하나 샀는데 지금 있는 집하고 집이 너무 많으면 세금 많이 나올까봐 친구 명의로 해놨대요. 산 집을. 그럼 그 집 누구 거냐고. 친구 거예요? 명의신탁이 어떻게 친구 거요? 내 거를 친구 이름으로 해놨다고 친구 게 돼요? 아니요. 안 줄 수는 없어. 동작 빠르게 팔아먹는 건 몰라도 안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동작 빠르게 팔아먹는다고 해서 장땡이 아니요. 이게 위탁물, 수탁물 횡령죄가 된다고. 그래서 형사적으로 처벌 많이 받아요. 이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명의신탁을 하게 되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을 때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거든요. 그건 이제 민사적으로 그런 거고 형사적으로 이게 처벌받아요. 이게 수탁물 횡령죄다라고 해서요. 이게 처벌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해줘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얘 이름으로 등기했어도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인 거예요. 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갑이 을한테 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안 받았어요. 왜? 매매계약이 무효니까 대금 달라고 할 수 없겠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한테 야, 너 그냥 매매대금 줄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을은 대금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얘가 그냥 네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매매대금 줄래? 그랬더니 여기서 뭐라 그래요? 받을래? 그러더니 주고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무효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추인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해주고 나중에 매매대금을 주고받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무효인 줄 알면서 추인하고 한 겁니다. 추인을요.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소유자였어요? 갑이 소유자였는데 대금까지 다 주고 나면 지금서부터 누가 소유자가 될까요? 을이 소유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이 행위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매 대금을 주고받는 그 행위는 무효 행위를 뭐한 거하고 똑같다? 추인한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거예요. 이때부터. 아시겠죠? 네, 자, 무효 행위의 추인이었다. 좀 어렵네, 그죠? 자, 그래서 무효 행위 추인. 거기 추인의 효과를 보시면 한쪽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 거야. 찾으셨나요? 네, 그거 하나. 자, 됐고요. 일부 무효의 법리, 그래. 법률 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아까 한 거죠. 자, 무효행위 전환, 요거는 지금 안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번엔 취소입니다. 취소 사유는 몇 개라고 얘기했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 세 개라고 얘기를 했죠? 취소 사유는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취소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뭐고요? 유효고요. 취소하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무효로 바뀝니다. 유효가 무효로 바뀐다.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취소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들에게는 대리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고 그러한 권리를 승계한 자들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취소권자가 누구냐. 취소권자는 일단은 한 자. 어떻게 해서 한 자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그리고 이 자들에겐 누가 있을까요? 대리인이 있겠죠. 이 자들의 대리인이 있을 텐데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이 있습니다. 예, 대리인인데요. 법정 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의사표시를 대리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딱 보장이 되어 있는데, 자, 임의 대리인은요, 취소권이 법에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은 법률행위 성립시킬 대리권만 있는 거지 법률행위를 소멸시킬 대리권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얘는 취소권에 관해서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요. 취소권도 행사해라 라고 하는 특별수권이 있을 때만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제한능력자, 착오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법정 대리인 다 취소권이 있는데 여기 임의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취소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특별수권. 취소권도 네가 행사해도 좋아 라고 하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권리의 승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 이렇게 나누어져요. 자, 포괄 승계인이다 라고 하는 건 상속을 의미합니다. 상속. 전 권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승계가 되는 걸 포괄 승계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승계받았다. 그럼 재산만 승계받는 것이 아니라 각종 의무나 제한까지도 싹 다 승계받는 거예요. 그럼 특정 승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승계하고 싶은 권리 내지는 승계하고 싶은 의무만을 승계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매매에서 많이 이루어지죠.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거 대출금 아주 이율도 좋고 괜찮아요. 그럼 대출금도 내가 승계할 수 있겠죠. 은행의 동의만 받으면 승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걸 특정 승계다. 특별히 정해서 몇 개만 승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든 특정 승계인이든 취소권을 승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취소권만 승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권만 돈 주고 사면 뭐 할 거냐고. 아시겠죠?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승계했을 때 그 취소할 수 있는 권리에 취소권이 붙어오는 것이지 취소권만 돈 주고 특정 승계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는 누구요? 한대승씨요. 한자, 대리인, 승계인. 각각 두 파트로 나뉘죠. 지금 너무 한 번에 알으려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한번 이렇게 쓱 보고 마세요. 기본서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줄 쳐주고 집에 가서 읽어오세요. 그러면 되니까 너무 막 지금서부터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취소할 때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취소의 방식. 취소의 방식. 어떻게 취소할까요? 가서 취소하겠다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의사표시 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취소한다 그러면 되죠. 그럼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취소는 어떻게 한다고요? 취소한다 그러면 돼요. 그럼 취소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갔다가 물건부터 갖고 와갖고 어떻게 던져버리죠. 에이씨, 어디서 이따구로 사기를 쳐가지고 팔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취소하겠다는 얘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하고 물건 던졌는데 뭘 취소하겠다고 얘기를 해. 하지만 그 행위 속에는 취소하겠다는 의사가 어떻게 돼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취소의 방식은 뭐다? 분류식행이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해? 안 해? 안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명시적으로 취소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는 거죠? 취소한다 이거고요.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묵시적으로 하는 건 어떻게? 확 던지는 거죠. 그죠? 이게 포함적 의사표시, 묵시적인 취소다. 명시적 의사표시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적극적인 의사표시라고 했어요.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훨씬 더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여러분은 묵시적 그러면 뭘 떠올려요? 침묵을 떠올리죠? 침묵은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묵시적인 의사표시는 엄청나게 적극적인 의사표시인 거죠. 새 사건 알죠? 새 몰라요? 몇개 모르는가 보구나.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요. 본 수업 때는 이거 못해요. 여기 쇼 윈도우가 있어요. 쇼 윈도우에 새 장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새를 그려놓아야 되죠? 새. 그래요. 말하는 새예요. 말하는 새가 있는데 여기 아가씨가 하나 지나갑니다. 아침에. 머리 참 이상하게 생겼죠? 아가씨 지나가는데 여기다 대고 이 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이 아가씨 너 참 못생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씨한테 아침부터 못생겼다 그러면 죽고 싶은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화가 나갖고 뭐 저런 놈의 새가 다 있어. 너 한 번만 걸려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갖고 입에다가 뭐 좀 발랐어요. 그러고 왔어. 왔는데 새가 이 아가씨를 딱 보더니 첫 번째 그래 놓고 두 번째 헤이 아가씨 그러면서 가까이 오니까 호박에 줄구면 수박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못생겼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의미는 더 확실하게 통했죠. 이런 게 묵시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그러니까 들어가갖고 어떻게 해서 주인한테 뜨거운 물에 담궈서 털을 뽑네 안 뽑네 그랬겠죠. 그렇죠? 저기 한 그릇거리도 안 되는 게 막 이러면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교육 똑바로 시키셔 이러고 간 거야. 그 다음날 아침에 옵니다. 여기도 궁금하죠? 교육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요. 얘는 교육을 확실히 받았어요. 여기 오는데 아무 얘기 못하고 있는 거야. 쭈삣 하면서 말할까 말까 그러는데 아가씨는 여기까지 지나가죠. 결국은 못 참겠다듯이 불렀어요. 헤이 아가씨 그러고 부른 겁니다. 부르고 가까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조용히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못생겼다고 했어요? 안 했죠. 하지만 기절했겠죠. 쓰러졌을 겁니다. 이게 묵시적인 의사표시인 거야.
이게 뭐죠? 명시적인 의사표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인 거예요. 어떤 게 더 열받아요? RG가 훨씬 더 열받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잘못해서 RG 그러면 욕이요. 아시겠죠? 묵시적인 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방식은 명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다 가능합니다. 특별한 형식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취소해야 되느냐? 취소의 상대방. 그래. 취소의 상대방은 첫사람인 거예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첫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사람은 잠깐만. 이건 굉장히 잘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고 이거에 관해서 1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저한테 공부하신 분이 지금 돈 참 잘 벌어요. 여성분이신데 아가씨였어요. 그때 37인가 먹었는데 키가 176인데 힐을 7cm 신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여자분인데 지금 돈 굉장히 잘 벌어요. 그분은 민법 공부할 때 아주 특이하게 공부해요. 그분은 등장인물이 3사람 이상이면 안 풀어요. 2사람까지만 풀어, 그 사람은. 그래서 어려운 건 다 버리고 쉬운 것만 가지고 승부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때 여기 시험에 나왔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을 기망했습니다. 갑에다가 사기를 좀 쳤어요. 사기를 쳐서 사기당한 갑이 사기당한지도 모르고 을에게 자기 부동산을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해서 매매계약이 성립이 돼서 여기 등기까지 한 거야. 이때 을은 동작 빠르게 정에게 이 부동산을 매매했습니다. 매매해서 얘가 목적물 점유하면서 등기까지 해놓은 거야. 지금 갑이 사기당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아서 이걸 돌려받기 위해서 가니까 누가 지금 줄넘기 하고 있을까요? 정이 줄넘기 하겠죠? 그럼 갑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소의 의사표시를 누구에게 해야 될까요? 자, 취소는 자신이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남이 한 의사표시를 내가 취소하는 건 채권자 취소권이라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에 인정을 하고, 원래 취소는 누구의 의사표시요? 자신이 한 의사표시. 그럼 갑은 누구한테 의사표시했을까요? 을한테 했겠죠? 그러니까 첫사람인 거야. 갑이 처음 상대한 사람이 누구야? 여기는 당했고 처음 상대한 사람이 누구요? 을인 거야. 얘한테 의사표시했으니까 얘한테 취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렇게 하든가, 사례 문제가 나오면 첫사람을 골라야 돼요. 첫사람. 근데 그 아가씨는 첫남자 그러는데 실제 시험에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이대로요. 그래서 그분은 2사람 이상 나오면 무조건 답을 아무거나 골라 쓰거든요. 그래서 아무거나 골라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불현듯 떠오른 첫남자가 생각이 나서 이분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합격하신 거야. 1차, 2차 공이 60점이요. 딱 60점. 그렇게 해서 합격하셨어요. 그래. 아마 그분은 그때 못 붙었으면 지금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도대체 3사람 이상 나오면 안 해요. 근데 합격할 운이 되니까 합격하겠죠. 네, 그래. 이게 마지막에 떠올랐대요. 불현듯이. 네.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첫사람이다. 아니면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다. 아시겠죠? 네, 첫사람이다. 자,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무효가 된다. 그럼 법률행위가 무효면 이행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잖아요. 이행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부당이득을 반환하는데 선의자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현존이익만. 악의자의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다 배상하는데, 여기에 특칙이 하나가 있는 게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절대적으로 취소 효과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후의 법률관계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제한능력자는 언제나 뭐만 돌려주면 돼?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돼요. 우리 미성년자 하면서 미성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얼마짜리였었어요? 네, 50만 원짜리였었어요. 기억하고 계신 분 많네요. 여기서 얼마 줬죠?
500만 원이요. 용기를 잃지 말라고 500만 원 줬다. 얘 용기 있게 술 사 먹었죠? 그래요. 싹 다 용기 있게 술 사 먹었어요. 그리고 얼마? 10,000원 남았잖아요. 얘가 499만 원짜리 영수증 갖고 와서 그 다음날 아자씨 그러면서 취소했죠. 취소했을 때 값은 얼마만 돌려주면 돼? 10,000원만 돌려주면 되고 얘는 노트북 돌려줘야 돼요. 이 사람이 수리해서 병에게 팔았고 병이 수리해서 정이 수리해서 무에게 팔았다. 무 게임하다가 싹 다 어떻게 해야 돼? 갖다 줘야 돼요. 게임 아직 안 끝났는데요. 이거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돌려줘야 돼요. 이건 싹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제한능력자 측에서는 언제나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 그래서 법률행위 취소권자는 제한능력자, 차고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이게 한자죠. 제한능력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한자고 그 대리인이 오른쪽에 나와요. 그 다음에 승계인이 나옵니다.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데 제한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고 차고사기 강박을 이유로 한 취소는 상대적 취소인데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제한능력자는 항상 뭐만 반환하면 된다?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이다 라고 하는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라 그래서 언제나 취소하는 건 아니에요. 취소하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여기 보세요. 거기 진도 안 나갈 거니까 여기 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지만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다고요?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눈에다가 힘주고 지금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취소권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자꾸만 되뇌이셔야 돼요.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3가지예요. 몇 가지요? 3가지.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는 몇 가지라고요? 3가지예요.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해서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걸 뭐 한다고 하냐면 추인한다고 해요. 뭐요? 추인. 뭐라고요? 추인이 뭐라고요? 취소권의 포기라고요. 뭐라고요? 뭐가? 추인이 그래요. 자,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을 스스로 포기했으니까 취소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다라고 해서요. 특정한 행위 속에는 추인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법률 규정이 추인이라고 봐요.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사기를 당해서 의사표시했어요. 사기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매매대금을 주고 있어요. 그럼 취소하겠다는 거야? 취소하지 않겠다는 거야? 취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 이런 것들은 법에서 추인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건 추인으로 봐요. 그럼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법정 추인. 또 유동적 유효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그렇다는 얘기는 법률행위가 안정이 안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단기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원래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최장 10년인데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또는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자 다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요? 3년 또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0년. 그래서 추, 3, 한, 10 해보세요. 시작. 추, 3, 한, 10. 추가 뭐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한은요? 한 날로부터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해버려요. 그러면 취소권이 소멸하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시 뭐요?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 몇 가지요? 3가지. 뭐요? 추인,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 3, 한, 10이요.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갑이 을과 법률행위를 했어요. 근데 갑이 11살에 법률행위를 했대요. 11살.
얘는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몇 살이 됐을 때 추인할 수 있는 날이에요? 성년자가 됐을 때. 그렇죠? 19살 플러스 몇 년?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럼 몇 살이에요? 22살이 되면 취소권이 소멸하죠? 근데 한 날로부터 10년이면 11살 플러스 몇 살? 10. 그러면 몇 살이에요? 21살. 그럼 어떤 날 소멸할까요? 우리 21살. 한 날로부터 10년이 먼저 도래하죠? 근데 애가 17살이에요. 똑같습니다. 17살은 얘 19 플러스 3 그러면 뭐야? 22살. 17 플러스 10 그러면 27이죠. 그럼 이날 먼저 도래하네요.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하고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가 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합니다. 당사자가 입증할 필요 없이 법원에서 어떻게 해요?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게 좀 어렵다. 괜히 했다. 자, 다시 요거까지만. 추삼, 한식. 요거 적어놨다가 적어놓은 분 빨리 지워요. 안 해도 돼, 이거. 나중에 자동적으로 알게 돼요. 아시겠죠? 추삼, 한식. 자, 그래서 취소권이 소멸하는 사유.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고 뭐요? 추인. 추인이 뭐라 그랬죠? 취소권의 포기다. 그 다음에 뭐요? 법정 추인.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 그래요. 단기만 알면 되지. 뒤에 몰라도 돼요. 단기만 알면 1월 달에 11, 12월 달에 보충하면 되죠? 그때도 모르면 1, 2월 달에 보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까지는 되겠지. 조금 쉬었다가 부관하겠습니다.